안녕하세요. ICBM 최준구입니다. 새해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평택에서 가장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평택 시민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정장선 평택시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되시고 신년 인사회다 엄청 바쁘실 텐데요. ICBM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한마디 그리고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작년에는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도 깊고 또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뭔가 거칠어지고 좀 이렇게 피폐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올해는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평택시는 앞으로 이런 기조 속에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 취임하시고 1년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2019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민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수소경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시작을 하셨고, 이제 본 궤도의 브레인시티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본 궤도에 좀 올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실 때 시정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아쉬운 것이 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 한 해는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그러니까 크게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시가 그동안 계획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거나 또 중단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들은 하는 그런 계획을 일단 완성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택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계획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평택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어느 좀 더 길게 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계획들도 하나씩 성안을 이제 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이제 평택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산업하면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삼성, LG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평택은 어떤 사람이 발달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다 예.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 저희들이 이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에는 반도체에 관해서 거의 집약되고 굉장히 특화된 곳이다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이렇게 집약화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완성했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도 많이 협의를 한 사안들입니다. 지금 자동차만 하더라도 평택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140만 대 정도가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연관 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수출입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관 산업이 있어야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 소득이 높아지는데 연관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 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이번에 저희가 냉열을 이용해서 유찰료다 교육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냉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열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을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택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집약화된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계획들을 작년에 성언을 해왔고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이 이 녹지 비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1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평택의 녹지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만 계속 보이는 도시지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공원도 지금 보면은 시에서 조성한 게 50만 도시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또 공원도 한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10만 평 이상 되는 그런 큰 공원들이 앞으로 100만 도시 바라본다면 최소한 10개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심에 흐르는 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정천도 제가 다녀가고 다 했습니다만은 통복천 굉장히 오염돼 있고 뭐 평택호도 오염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큰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염된 물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저희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푸른 도시.
우리가 계획을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안해가는 그런 단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을 미래 평택을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예, 시기였다. 그랬다면 이제 올해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천하는 단계가 될 그러니까 것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리고 평택에 네.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총선이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평택 입장에서 봐도 이제 시장님이 임기 중반을 넘어가시면서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 2020년도에는 어느 분야, 그러니까 어느 시정에 어느 정책을 가장 우선시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이제 평택은 이렇게 성장하고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팽창할 것이냐, 이걸 계획화해서 집약화하고 특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제적으로 봐도 주민들께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로 특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씩 성과를 낼 겁니다. 지금 평택 항만 하더라도 선박에서 굉장히 많이 뿜어냈거든요. 화력발전에서 뿜어내고 이런 것들이 올해 전부 다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소부발전만 하더라도 원래 24년도에 이 기름 떼든 것을 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올해 이게 가스로 전환되면 4년 당겨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도 올해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평택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평택의 미래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계획을 내놔서 시민들께서 평택의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2020년 저희 목표입니다. 시민분들과 공감하면서 네, 그럼요. 예측 가능한 예. 평택의 미래를 이 보여주시는 평택의 미래가 앞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교육은 이렇게 바뀌고 이제 교육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혁신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혁신센터 만들어서 그 평택의 교육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공교육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교육 문제 또 문화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의 이제 문화 발전은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는 올해가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시정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시민분들과 이제 공감하시면서 시민분들이 예측 가능한 이 네. 시정을 펼쳐 주시겠다라고 2020년의 목표를 밝혀주셨는데요. 방금 이제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을 말씀 주셨는데 서민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며칠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항에 다녀가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택항에 오시는 걸 보고 시장님이 이렇게 모시고 온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시더라고요. 여기 수소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평택이 수소의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수출 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수소를 앞으로 특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경제 현장을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평택항을 방문했다는데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도 역할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산자부 장관님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평택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관 산업을 확실히 발전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근데 하려면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계획을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대통령이 다녀가신 것도 그런데 저희 힘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다녀가시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평택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평택항을 방문해 주신 것이 평택 시민으로서 되게 뿌듯한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고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삼성, LG 그리고 평택항 문제 이런 것들이 수소 경제의 메카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한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민 경제가 좀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 아니면 아쉬운 목소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시장님께서 서민 경제 활성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도 발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경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산업구조 고도화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이 취약한 게 관광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흔히 말해 시민들께서 갈 데가 없고 볼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관광 산업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데 가령 송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미군 부대 앞에 신장동 있잖아요. K55 앞에 가서 계속 쇠퇴를 해왔어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저렇게 미군 부대라는 그 잠재적 그 큰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쇠퇴하느냐. 이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희들이 젊은 이들이 모이는 보다 좋은 공간을 좀 만들어가자, 바꿔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재생에 두 군데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더 예산을 더 투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문화지대로 바꾸는 젊은이들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서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좀 서비스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해야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자리도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 구도심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 작년에 4군데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에 선정이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를 할 겁니다. 평택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군 부대 앞도 그렇고 역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많이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도심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처방. 근데 다행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도심과 원도심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일들, 그다음에 서비스 관광 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택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50만 명이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따리 장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발달된 게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냥 안 된다만 자꾸 그러니까 한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노력이 정말 뒷받침돼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도 또 네.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 예산이 통과가 된 걸 보니까 1조 8천억이 넘는 예산이 통과가 됐고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라고 해서 1,2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셨고 많은 시민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관심도가 많고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방금 마련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평택시가 3개 시군이 또 통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뭐 서로 약간 평택만 발전하는 거 남부권만 발전하는 거 아니냐 왜 삼성은 북부권에 있냐 서부권은 뭐가 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본적인 말씀부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균형 발전 문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뭐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탄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곳이 나중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덕 신도시도 저희가 25년에는 이제 완료될 거고 어쨌든 행정 그 뭐 센터 있잖아요. 뭐 시청부터 다 옮겨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레인시티 지역도 여기 뭐 이제 그 대학병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고 그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저 남부 쪽하고 이쪽 다 붙을 겁니다. 나중에 붙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이내로 70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평택하고 이 송탄은 거의 붙어서 한 50만 정도 도시 규모를 갖게 되고 저희 안중 쪽에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확대돼서 북부에서 이쪽 중심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서부 쪽이 이제 문제인데 서부 쪽이 왜 이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워낙 큰 계획들을 많이 만들었다 번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뭐 거의 600만 평 대규모로 한다 그랬다 결국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괜히 빼앗긴 경우가 돼버렸고 평택고 관광단지도 80만 평 한다 그랬다 겨우 또 스톱이 돼버렸고 현덕지구 중국성 그것도 한다 그랬다 스톱이 돼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부 지역 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여기는 그냥 버려둔 게 아니냐 자꾸 여기는 뭔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는 이게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저 집안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면 분위기가 딱 쏠리잖아요. 저 집은 뭔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서부 지역이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계획들을 너무 자꾸 큰 것만 잡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 자꾸 버려진 게 아니냐 아니면 여기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자꾸 이게 불만이 커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큰 목표는 여기도 뭐가 된다. 하자. 하기를 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고 5,500대라는 것도 사실 무리하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원래 경기 평택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는데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정부 허가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현덕지구도 경기도시사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이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시 도시공사 같이 하자. 도시공사 하면 이건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공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정부 허가 받거나 1년 반 걸릴 거고 내년 하반기 되면 보상이 될 거로 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화양지구도 이제 90만 평이 시작됩니다. 올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출장소를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그 화양지구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종합병원도 들어온 걸로 거의 이제 확정을 쳤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병원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했고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수출을 우리가 한 140만 대 수출입을 하지만 연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연관 산업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도 저희가 조성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게 하나씩 이제 이렇게 가시화되면은 우리 서부 지역도 뭔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올해 저는 그렇게 만든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가 뭔가 된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 이런 확신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반드시 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도 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거기 건관리 어촌 뉴딜 사업도 정말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김영춘 전 장관이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하소연해서 그것도 통과시켜 줬거든요. 됐는데 이제 그런 하나하나 자꾸 이제 과시화되니까는 서부 지역도 뭔가 되겠다. 또 수소 생산도 이번에 정부에서 그 유일하게 거기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서부 지역도 뭔가 될 수 있다, 된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게 할 겁니다. 사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되게 원리 원칙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시는 것 같고 지금 평택의 발전 과정에 시장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중앙 정치에서 쌓아오셨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걸 잘 발현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러한 경륜도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걸으셨는데 조금은 모호하다라는 표현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것이 많은 시장 후보들 그리고 시장들이 썼었고 국회의원들도 다 시민 중심, 국민 중심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던. 근데 이런 시민 중심의 행정을
정장선 시장님은 어떻게 행정으로 구현하고 계시는지가 좀 그래서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녹지 분야는 녹지 분야대로, 교육은 교육대로해서 우리가 이제 슬로건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구체화시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민 중심이라든가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더라도요, 얼마 전에 개통한 도로도 보면 인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관련 부서 국장부터 전체를 같이 그 도로를 점검을 해봤어요. 여기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보자. 가장 최근에 만든 도로도 어느 때 인도도 없고 거의 허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차 중심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만 쌩쌩 달리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기 소사지구를 얘기하는데 소사지구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개발하는 사람들 위주로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준 건 해주는 거니까 그 문제가 뭐겠어요? 이익을 많이 남기고 비용을 최저화시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소사지구도 전체를 점검했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뭐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대.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래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소사지구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전체 점검을 작년에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독 신도시, 앞으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할 때 이걸 하나씩 저희가 전부 다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자. 도로를 하더라도 인도에 대해서 네. 충분히 배려하고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려면 이게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고요. 나중에 공간이 없어요. 또 하려면 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좀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30년의 평택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만약 그때 100만인 도시가 됐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좀 회색 건물만 보일 겁니다. 물도 엉망이고 나무도 없고 공원도 없고 이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공원 문제를 왜 강조하냐면 지금 저희가 한 10만 평씩 10개를 저희가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5년에는 이게 한 1조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게 한 5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투여가 됐고 나머지 절반은 3년 안에 다 끝낼 건데 지금 이걸 확보를 안 하면은 5년에는 한 1조가 들어갈 겁니다. 10년을 하려면 한 2조가 들어갈 거고요. 그때 땅도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 많이 발전이 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 공기, 공원, 녹지, 그게 그린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 독일 가봤더니 거기는 모든 도시를 녹지로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그걸 10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5년 계획도 없어요. 녹지에 대해서. 많이 어. 똥도 치셨다고. 예, 그냥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게 전부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와서 우리 30년 계획을 만들자. 네. 그래서 30년 후의 평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 지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럼 저것도 뭐냐면 30년 동안 시장할 거냐 또 그렇게 약간 비꼬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은 뭐 다음 시장에 누가 오더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시민들의 예. 공감대가 예, 공감대 형성이 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중심을 바꾸는 거. 그래서 도시계획도 사람에 대한 배려를 1순위로 해서 다 바꾸자.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실천하는 작업들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성이. 지금까지는 빨리 싸게 뭐 이런 방식으로 했고 다 개발하는 사람 위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자는 저항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2019년, 2020년, 2019년을 평가해 주셨고 2020년의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야 이게 시장님의 성과, 시장님의 그림이 아니라 시민분들의 성과 그리고 시민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커지는 것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새해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좀 뭐 저희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성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저희들은 이 시민분들께 이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아, 이 길이 옳다 하면 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막 버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안 하세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상가 지역 분들께 제가 다시 호소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냥 막 싸놔요.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만 버려줘도 덜 하거든요. 그럼 계속 동사무소에서 그걸 하소연합니다. 설명도 하고. 그래도 일요일날 갖다 버려요. 그러면 좀 모아놨다가 월요일 아침에 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도심비관이 깨끗해지거든요. 아무리 주워도 이 버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도 필요하고 많이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환경대학을 만듭니다. 올해부터는 아카데미 환경 아카데미 만들어서 계속 시민분들께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시민분들이 노력과 협조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은 아무리 생각이 좋다 하더라도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분들의 이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생각을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또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치 뭐 이런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ICBM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ICBM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을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또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는 원하시는 정보 또 생각을 좀 많이 참 전달해 주셔서 평택시가 소통하는데 우리 ICBM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 오늘 ICBM을 통해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새해에도 지치지 마시고요. 시장님 복 많이 받으시는 게 시민분들에게도 복이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떤 거 아닌가? 아니에요.